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TV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어떤 기간들보다도 플라스틱 사용량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외부 활동들이 많이 제한적이어서 대부분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시거나 온라인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재활용품 1일 배출량이 15%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정부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추진하는 다양한 생활 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동안 폐지되었다가 지난 몇 년 동안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다시 새롭게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회용품 규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심각한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다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던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들 접하셔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넘쳐나는 생활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처럼 페트병이면 모두 같이 배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색깔 있는 페트병과 색이 없는 투명 페트병을 따로 배출하는 분리배출로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의 거주지에서 이미 시행되어 분리배출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투명 페트병의 경우는 니트 및 기능성 의류, 가방, 신발, 화장품용 용기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 재생페트 재활용량을 10만 톤까지 확대하면 국내에서 현재 일본, 대만,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하는 재생페트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페트병은 생수나 음료수일 거예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페트병을 깨끗이 물로 씻어주셔서 안에 내용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비워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생수를 기준으로 보면 겉에 생수 이름 등이 나와 있는 비닐이 붙어 있으실 텐데요. 이 비닐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요즘에 비닐을 쉽게 뗄 수 있도록 뜯을 수 있는 부분에 여유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을 당기셔서 비닐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페트병의 부피를 줄이셔야 하는데요. 보통 페트병의 뚜껑을 닫은 채로 손으로 누르시면 부피 줄이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뚜껑을 열어주시고 페트를 눌러주시면서 찌그러뜨려서 부피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부피를 줄이신 후에 다시 뚜껑을 닫아주시고 색깔 있는 플라스틱과 분리해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은 알고만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다시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도입되었다가 2008년 폐지되었던 제도인데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기 위해 다시금 부활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인데요. 2008년 폐지된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알고 계신 분들보다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가장 쉽게 접하는 커피, 음료수, 제과제빵, 패스트푸드점을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해당 매장에서 원하는 커피, 음료 등을 주문할 경우 일회용 컵에 주문한 음료를 받게 되실 거예요. 개인 텀블러를 소지하고 다니셔서 본인의 텀블러로 음료를 받으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대부분 분들은 일회용 컵에 받게 되실 거예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우리가 받은 일회용 컵을 다시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받았던 일회용 컵을 다시 매장에 가져다 줘야 합니다. 지난 2008년에 해당 제도가 폐지되었던 이유 중 하나로 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가 제기되었었는데요.
소비자가 해당 매장에서 받았던 일회용 컵을 다시 매장에 반납하면 판매자가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준 후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처리 지원금 지급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일부 판매자들이 이러한 보증금 반환 처리 및 지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하게 기업 판촉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보증금 활용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당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계속해서 커피, 패스트푸드 업종 등이 늘어나면서 일회용 컵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다시금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18년 4월 해당 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2020년 6월에 통과되어 2022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부활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6월까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신설하여 일회용 컵 보증 금액을 얼마로 할지 정하고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은 커피나 음료를 구매할 때 내는 비용 안에 일회용 컵 비용을 미리 함께 결제하고 다시 사용한 컵을 매장에 가져다 주면 냈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판매자는 판매 가격에 보증금을 더해서 가격을 정하게 되고 소비자는 그렇게 정해진 가격을 지불한 다음에 일회용 컵을 매장으로 다시 반납할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되면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미리 낸 돈을 추후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게 됩니다. 2022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될 대상은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와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제과점 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법인과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입니다. 또한 일회용 컵 보증제도가 포함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개정안은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커피 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 젖는 막대, 종이컵 등의 사용이 금지되고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의 경우도 종합 소매점, 제과점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됩니다.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도 억제됩니다. 이러한 하위 법령은 올해 6월에서 7월경에 개정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탈플라스틱 대책으로 일회용품 규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의 경우 올해 12월에는 단독주택까지 확대되고 2022년 6월에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까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조금 번거롭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환경을 생각한다면 함께 동참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힘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 제도의 경우 현재까지는 보증금을 얼마로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테이크아웃 등을 할 때 받게 되는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 시 얼마의 비용을 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표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개인 텀블러 사용도 한번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